자, 이번 시간에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된 기출 이론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후 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이 지문이 동일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먼저 1번. 네, 1번 볼까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산이 10,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부채가 얼마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도 금액이 반드시 증가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채가 12,000원 증가했다. 그러면 자본이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감소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금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했을 때 반드시 자본이 증가한다?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번 볼까요? 2번. 자산이 증가하고 자,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차변 요소만 지금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대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는 우리가 자본이 반드시 대변에서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자, 3번 다시 볼게요. 3번. 자산이 증가하고 자, 부채가 고정되어 있대요. 부채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증가해야겠죠. 왜냐하면 부채는 변동이 없으니까 차변 요소가 발생했으니까 대변 요소가 그렇죠? 발생해야 되니까 자본은 증가해야 될 것이고 자산이 감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감소했다는 건 이번에 무슨 요소인 거죠? 자산이 감소한 거는 대변 요소인 거죠. 자, 부채가 증가했대요. 부채가 증가한 것도 무슨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무슨 요소가 발생해야 될 차례? 차변 요소가 발생해야 될 차례. 그럼 자본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차변 요소가 되려면 자본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의 증가.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은. 그쵸? 그래서 먼저 제가 거래 8요소 다시 한번 써보죠. 자, 거래 8요소. 거래 8요소 중에 우리 좀 수익하고 비용은 없으니까 네. 자산이 증가는 어디? 차변. 대변에는 자산이 뭐한다? 감소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는데요.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미 외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이 뭐한다? 감소하는 건 차변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는데 뭐예요? 부채가 증가했어요. 지금 이미 차변 요소하고 대변 요소가 각각 발생했는데 반드시 자본이 증가. 그 얘기는 반드시 대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그쵸? 자산이 증가하고 이번에는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 뭐예요? 이미 차변 요소니까 반드시 대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해야겠죠. 2번. 옳은 거. 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되어 있대요. 자산만 증가했고 부채는 지금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변 요소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자본이 반드시 증가해야죠. 증가. 자, 그리고 자산이 이번에는 감소했어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했대요. 그럼 이미 대변 요소니까, 그쵸? 차변 요소. 증가가 아니라 여기다 감소해야겠죠. 감소. 자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는 해당 요소가 차변 요소인지, 대변 요소인지 체크 먼저 하시면서 보는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고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 요소인데 왜 무조건 자본이 증가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요소, 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차변 대변에 변동이 없다는 뜻. 그러면 반드시 대변 요소가 있어야겠네. 자본은 반드시 뭐 해야겠다? 증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첫 문제부터 낯설어였어요. 그렇죠? 네. 2번 문제 같은 거부터 보면 우리가 좀 쉽죠? 2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자산부터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신다 그랬습니다. 1번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번 신용카드로 우편 요금을 지급하였다. 3번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을 받지 못했다. 4번 직원급여를 미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예제에서 또 매매계약을 맺은 거는 거래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답은 1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2번, 3번, 4번의 지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내용을 볼까요? 먼저 신용카드로 우편 요금을 지급하였다. 우리가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 같은 거 묻힐 때 카드로 딱 넣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비용으로 우리가 우편 요금, 즉 통신비를 지급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거래가 맞고요. 3번 사무실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려준 어떤 사무실 그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못 받았어요. 몇 개월치를 2개월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수 수익의 개념이 될 수 있고 우리 발생주의 관점에서 보면 꼭 받아야지만 수익은 아닌 거잖아요. 못 받아도 받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나의 채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입니다. 못 받은 돈 나의 자산이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급여인데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못 줬어요. 못 줬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발생주의 관점으로 기록할 수 있고 못 준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회계상의 거래이고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3번입니다. 다음 거래로 인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어렵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하나 볼게요. 보유 중인 기계장치. 이 보유 중인 기계장치는 나의 유형자산, 자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원에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8,000원에 낮은 금액에 처분했다라는 개념이에요. 팔았다는 거예요. 매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그냥 느낌이 기계장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처분한 거니까. 그럼 자산의 감소겠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라는 그 출제자의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렇죠. 다 안다라는 그 자산의 감소는 그냥 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뭔가 손해본 개념 이해되십니까? 2,000원은 손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2,000원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내가 원래 샀던 금액보다 손해보고 팔았다는 개념인데 그 손해를 우리가 계정에서 뭐로 보겠냐는 거예요.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미래에 어떤 이행하여야 할 현재의 의무를 부채라고 하는 거고요. 손해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손해의 개념은 사실 어떤 개념으로 연결하냐면 여러분들이 비용의 개념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뭐의 개념하고 비용. 근데 지금 그럼 1번, 3번은 답이 아닌데 비용의 개념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벽에 부딪히게 되네요. 근데 이번 시간에 사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있으면 계속 이월되는 무슨 계정이고 연구 계정이고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계정은 임시 계정이다. 그래서 그 해에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수익하고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 당기순이익 이것은 어디로 간다라고 했나요? 자본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어떠한 기업의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 혹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자산의 감소와 자본의 감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본의 감소로 보는 이유는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익의 감소는 어떤 자본의 감소의 개념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문제가 전산의 2급, 1급에서 종종 나옵니다. 즉 단기 순이익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지 사실 우리가 결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거. 자, 광고료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광고료라고 하는 거지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판매비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사무실을 월세 7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약속하다. 자,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 말로 약속했다는 거고요. 뭐 계약의 효력 이런 거는 지금 회계상의 거래에서는 상관없고요. 당연히 이것은 어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뭐가 아닙니까? 해당되는 거 찾는 거군요. 1번입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아니고요. 자, 제품 300만 원 주문받은 것도 우리가 단순히 거래로 볼 수 없죠. 예, 단순히 어떤 계약금의 지급이나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볼 수 없고요. 자, 우리 종업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주기로 하고 채용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지급 발생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받은 건 거래죠. 당사 제품을 관할구청에 불우유토끼 목적으로 기탁하였다. 이게 뭐예요? 판매 목적의 제품을 이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한 거죠. 기부금. 그러니까 제품의 감소,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거래가 맞고요. 자, 원재료로 구입한 부품이 부주의로 파손되어 감모 처리하였다. 말이 어려워요. 그쵸? 뭐예요?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재료를 삽니다. 그러면 얼마에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사용하려고 보니까 뭔가 녹도 쓸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소 처리하는 거죠. 해당 자산이 없어졌다라고 처리하고 그런 것을 감모 손실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량이 없어지거나 뭐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거래와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차이는 어떤 자산의 감소나 수익의 발생과 같은 어떠한 거래의 판료소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박희동 신입사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러한 확실한 답안이 있으면 우리가 해당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이번에는 아닌 거 볼까요? 마찬가지로. 자, 자산 매매 대금의 수령, 자산 매매 대금을 수령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겠네요.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고. 자,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이 소멸됐다. 이것이 자산의 감소라는 그 관점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맞고요. 자, 기부금 현금 지급한 것도 거래가 맞죠? 답은 4번이겠네요. 직원 회식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다. 네, 거래가 아니죠? 네, 거래가 아닙니다. 자, 7번 볼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번에도 아닌 것은이네요.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매각 처분하였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감소 처리해야 되고, 뭐 돈을 받던 안 받던 미수금이나 받은 돈 처리해야 되니까 거래가 맞고요. 이번에 임차 계약 맺었다고 무조건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임차의 개념, 임대의 개념. 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차변이 왼쪽이라고 했고, 이제 대변이 오른쪽이라고 했는데요. 임차료 하면 비용입니다. 자, 비용은 발생하면 어디다 기록하죠?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임대료 하면 뭡니까? 수익입니다. 수익은 어디다 기록하죠? 대변에 기록하죠. 우리 이제 잊어버릴 일 없어요. 임차료는 차변에 기록한다. 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대변에 기록한다. 뭐기 때문에? 수익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세 개념하고 또 유사한 거잖아요. 뭔가요? 우리가 보통 사무실 얻을 때 얼마에 얼마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월 20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개념. 그러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보증금은 나중에 해당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이고, 요 100만 원은 매달 지급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간이 종료되면 찾아올 돈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자산은 차변. 자산의 증가 차변 맞죠? 그러면 반대로 임대보증금은 누구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다시 계약간이 종료됐을 때 돌려줘야 될 뭐가 되는 거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어디다 기록하기로 했죠? 우리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차변 대변에 기록되는 요 비용 자산 혹은 수익 부채의 개념이 이 차변 대변의 개념하고 유사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지급한 건 당연히 거래가 맞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조금 특이하네요. 거래처에서 외상 매입금을 면제해 주었다. 자, 외상 매입금은요, 내가 원재료나 어떠한 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 즉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매입한 나의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이 부채를 면제해 줬다는 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거래가 맞을까? 거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감소 어디다 기록하나요? 차변에 기록하죠.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나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뭘 기록할까? 대변에는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록합니다. 수익이 뭐가 있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업의 거래 활동에서 종종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기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 직원들도 구조조정 해야 되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대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 보통 뭐 산업은행, 뭐 이런 은행들, 국책은행들에서 일부 부채를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뭐 채무 장기간 이행할 수 있도록 회생 계획을 회생 인가를 해줬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에 그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니까 그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런 면제해주는 개념, 그리고 회사 입장, 면제의 혜택을 본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계정으로. 4번 볼까요? 경영진이 미래의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결정, 어떠한 그 판단을 내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떠한 자산의 증가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여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중요했고요. 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거래의 8요소 중에 어떠한 부분인지까지 구분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답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 정리하시고 회계상의 거래, 그 다음에 이제 분계와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